중국에는 3만 종이 넘는 백주 상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다 보니 새로 백주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아마 술이름 짓기가 제일 힘들 것입니다.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가, 술 이름이 좋아야 그것이 소비자의 머리에 잘 새겨지고 그것이 또 판매량으로 확대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백주들 중에서 가장 이름 잘 지은 백주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고 명작들은, 장명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술, 이것이 저도 최상위권에 있는 술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제가 중국에 머물 적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저는 백주 진열대죠. 거기서 상표들을 보고 가격들을 보는 것이 저한테 큰 재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술을 발견하고는 저 혼자서도 와 하고 술 이름 참 멋있다 하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던 그런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술입니다. 소호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호도선, 중국식으로 읽으면 샤오후투 시엔입니다. 후투, 호도, 이 말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뭐를 호도하지 말라 이럴 적이에요. 호도하다, 즉 얼버무려 가지고 감추거나 숨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이 호도, 후투는 우리하고 좀 뜻이 달라요. 즉 어리버리하다, 어리숙하다,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선자는 신선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요 소자, 작을 소자가 형용사로 쓰일 적에는 막내 혹은 나이가 제일 어린 이런 뜻이 되고, 접두사로 쓰일 적에는 예를 들면은 성, 이시나 왕시나 김씨 앞에 작을 소자가 들어가서 샤오리, 샤오왕 이렇게 하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적은 상대에게 친근감을 갖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 나름대로 새긴 이 술 이름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리버리한 어린 신선, 이런 단어가 제 머릿속에 스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어리버리한 어린 신선, 신선은 신선인데 바보스러워. 그 천진함에 누구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선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물론 이 신선의 개념도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최초로 이 신선이 나타나는 것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 끝없는 전쟁과 환란이죠.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상정된 어떤 세계, 그게 바로 신선세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도 없고 거의 죽지도 아니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성을 가진 어떤 신적 존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한계에서는 그런 신적인 존재의 차원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대신 상정한 어떤 세계가 신선세계고 그 존재가 신선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국시대에 상정되었던 신선의 개념이 한나라, 서한시대로 오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유향의 선인전, 사마천의 사기 등의 이 기록들이 나오고, 나아가서 가롱의 박포자 같은 책이 나오면서 훨씬 구체지고 현실성을 띱니다. 신선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소무지하고 무소불능한 존재입니다. 즉 모르는 바가 없고 능히 못하는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선입니다.
고대 중국어 한자에서 이 신선선자는 옮길 천자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하다 그랬죠. 그때고 천자입니다. 신선이 되려면 사람 세계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산입니다. 산도 그냥 예사의 산은 안 되고요. 아주 수려하고 서기가 서린 그런 명산이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선이 꼭 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불로장생할 수 있고 자기의 몸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 약입니다. 그런 약들의 재료는 예사의 산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명산에 가서 선약을 만들어야 신선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장자의 소요편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신선의 훨씬 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신선한 피부가 빙슬 같아야 됩니다. 얼음과 눈처럼 희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신선은 오곡을 먹지 아니하고 대신 바람을 숨쉬며 이슬을 마시는 걸로 살아갑니다. 자가용 자동차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구름을 불러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애완동물도 소용없어요. 봉황과 용을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신선의 세계에는 클래스가 있어요. 도교의 경전인 태평경에 의하면은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맨 아래 단계가 귀선입니다. 귀신신선이고요. 그 윗 단계가 비로소 인선, 사람 신선입니다. 이 인선의 단계에서는 도중덕일법하고 법중덕일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닦는 가운데 한 개의 법, 진리를 얻게 되고 법 가운데서 술, 도술 같은 거겠죠. 그런 걸 하나를 얻는 단계가 바로 인선의 단계입니다. 그 윗단계는 지선, 땅의 신선이고 그 윗단계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신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신선을 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차이가 많습니다. 이 신선의 단계에 와야 비로소 신의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내 몸 밖에 내가 또 따로 있어요. 내 몸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최고의 경지가 바로 천선입니다. 하늘의 신선이죠.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1000가지, 10,000가지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 법력이 무변하다, 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이가 최고 경지의 신선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흔히 8 신선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8선이라고 하는데 이철계, 한종이, 장관호, 여동빈, 하선고, 한상자, 감채화, 조국국 이렇게 8명입니다. 이 8명의 신선들, 8선들 중에서 술과 가장 친근한 신선이 둘이 있는데 바로 장관호하고 여동빈입니다. 예를 들면은 행화촌 분주 그 공장에 가면은 지금도 선정이라고 하고 신선이 만든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물을 감롯으로 바꿔가지고 천하명주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준 이가 바로 여동빈이었고요. 그리고 저 호남성의 명주 무릉주에 그 노파집에서 노파를 위해 갖고 우물을 술로 바꿔버렸던 이는 장관호입니다. 이렇듯 신선은 술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소호도선 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 호도라는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아주 친숙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면서 멋있어 보이는 글자가 바로 호도라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도 이야기는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중국인들의 삶의 지혜의 어떤 교범 중에 하나로 호도 정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 네 글자 난덕호도란 데서 나왔어요. 즉 어리숙함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이가 1700년대를 살았던 청나라 최고의 서예가 정판교였습니다. 이 양반도 워낙 술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의 전설들이 많은데, 지금 산동 웨이팡에 가면은 판교주업이라고 술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회사에서 판교주라는 백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정판교가 산동에 있는 운봉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떡하나 하다가 산중에 어느 데서 호롱불 하나가 반짝이는 걸 보고 찾아갔더니 웬 노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룻밤 묵을 수 없는가 했더니 그 노인이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데 스스로를 호도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숙한 노인이다 이런 뜻이었겠죠. 뒤늦게 이 노인이 정판교임을 알아보고는 글을 하나 써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판교가 글을 쓰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난덕호도라고 썼어요. 약간의 비아냥도 포함된 그런 말이었죠. 즉 산중 노인아, 네가 스스로 호도 노인이라고 하지만은 어리숙함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죠? 그 글자를 넉자를 떡 쓰고 밑에 사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강희, 수재, 옹정, 거인, 걸륭, 진사라고 썼어요. 즉 정판교가 나는 강희 황제 때 수재를 지냈고 옹정 황제 때 거인이었고 걸륭 황제 때 진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한빈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그 글자를 썼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재, 이것은 한 고을에서 뭐 과거에서 급제했다거나 할 적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수재. 그 다음 약간 그 도단위쯤에 되면은 이제 거기서 패스를 하면은 거인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진사, 이것도 뭐 전국 규모도 있습니다만은 큰 건 아니죠. 거기 패스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비라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신의 어리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겠죠. 그랬더니 그 글씨를 먹구름이 바라보던 노인이 자기도 하나 글을 쓰겠다고 쓰고는 밑에 사인을 하는데, 낙관을 찍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었느냐 하니까 원시 제1이요 향시 제2 천시 제3위로다 라고 적었어요. 원시, 향시, 천시는 과거 제도 중에 클래스죠. 즉 나는 시골 그 요새로 치면은 군단이 모의고사에서 1등 했는데 도단이 시험에 가서는 2등밖에 못하고 전국 수능에서는 전국 3등밖에 못한 사람이라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판교가 깜짝 놀랐죠.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아요. 그래서 정판교는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쓴 글자가 바로 총명난이요 호도 객난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총명하기가 어렵고 어리석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갖고 총명함도 중요하지만은 더 지혜로운 삶은 어리석게 사는 법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 중국인들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생활 철학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 호도라는 글자를 보면은 대단히 반가워하고 친숙해하고 또 멋있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술은요 나온 지가 30년 안 됩니다. 광동에 주봉그룹이라고 거대한 투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1900년대 후반에
자기들이 술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백주 사업이 이문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이제 발을 디디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술들하고 경쟁을 어떻게 할까 해서 사전 준비를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아예 술 공장을 마오타이에다가 짓습니다. 이 마오타이에는 모태주라고 하는 최고의 술이 있습니다. 그 명성을 옆에서 조금 빌려 쓰기 위해 가지고 마오타이에다가 일부러 공장을 짓고 술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소호도선이라고 하고 여기 라벨의 이 디자인도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게끔 옛날 책의 괴선들을 집어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총명란, 호도, 갱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명하기가 어렵고 어리석기는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중국인들, 일반 대중들의 그 향수를 자극하면서 마오타이의 신뢰를 끌어와 가지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아주 고급스럽게 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술 맛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수학가에 있는 그 작은 술회사에서 좋은 원주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 술병도 마오타이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한 마셔볼까요? 술 맛이요 대단히 좋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백주시장을 타켓을 정했어요. 즉 우리 술은 비싸지도 아니하고 싸지도 아니한 가격대에다가 놓는다. 고급 술도 아니고 싼 술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소비자가 있겠죠. 예, 이 술은 52도 지금 농향인데 예전에 제가 마시던 것처럼 맛이 깔끔합니다. 향이 은은한데 뒤에 처리가 딱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이 아주 고와요. 술 맛의 결이. 이 술이 시중에 나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광고 세례를 받으면서 대중들한테는 마오타이에서 나오는 이 어리버리한 신선, 어린 신선 술이 야 멋지더라 하고 소문이 당장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 이 술의 가격이 150위안에서 250위안 사이에 있습니다. 본품들이 우리 돈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겠죠. 아주 적당한 술 가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술 맛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이 대중들한테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술은 나온 지 5년이 안 돼 가지고 중국 소비자들을 움직인 20개의 명산품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소호도선 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중국 여행에서 자주 사갖고 선물용으로 들고 들어온 술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했던 술이 공부가주, 주귀, 술귀신, 주귀주, 그리고 이 소호도선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가격대도 딱 적당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회사에서는 규모를 훨씬 더 키웁니다. 그래서 저 위편에 그 적수와 하류 쪽에 섭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2공장을 짓는데 거기서 나오는 술들은 전부 장향형 술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구선동이라고 하는 동굴단지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산에 곳곳에 구멍들이 나가 있어 갖고 있는데 그 동굴에서 술을 빚고 저장, 숙성시키고 최소한 1년 이상을 거기서 숙성시킨 다음에 시중에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혹시 또 이 소호도선 술을 마실 기회가 있으시거든 이 어리버리한 신선 이야기들
머리에 그리면서 우리가 거기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신선이 되고는 꿈도 한번 꾸어보고 취중해서 또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의 교훈들도 되새겨보면서 흥을 돋워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